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최근에 우리 국민의 그 골프 여제였던 박세리 씨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혐의 고소 무슨 일 해 가지고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면은 박세리 씨가 벌써 50 세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그때 예전에 IMF 때 엄청난 희망과 그 희망을 줬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던 선수이고요. 근데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서 뭔가 지금 트러블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좀 봤더니만 이게 새만금 쪽에 어떤 3천억 관련한 큰 이제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그 골프 인제 재단 골프 인제 스쿨이라든가 그런 걸 포함하는 거를 사업 의향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3천억 짜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만 박세리 씨가 대표로 있던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뭐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문서를 위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고 이거를 뒤늦게 알게 돼 가지고 인제 그 경찰은 고소인이 박세리 씨겠죠. 참고인 등이 조사 진행한 다음에 지난달 박준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측에 따르면 앞서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모회사는 박준철 씨를 통해 박세리 희망재단 운영에 참여를 제안했다. 이후 박준철 씨로부터 재단의 도장이 찍힌 사업 참가 의향서를 받아 관계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박세리 희망재단은 이 사업 참가 의향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라며 박준철 씨를 고소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딸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준철 씨가 이렇게 그 임의대로 한 걸로 지금은 그 서류상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준철 씨가 왜 박세리 씨와 상의 없이 이 같은 일을 벌였냐는 질문에는 저희도 그 부분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근데 또 이런 말도 좀 있네요. 박세리 씨가 이사회에서 고소에 찬성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고는 하고요. 근데 어쨌든 참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뭐 그러니까 부녀의 간의 관계는 피로서 연결된 관계다 보니까 근데 박세리 씨도 벌써 5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경제적으로라든가 인제 아버지 쪽에 인제 그 자금 벌써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수백억의 상금과 그다음에 골프 레슨비만 해도 엄청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다 인제 아버지한테 일임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너무 믿었던 게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가족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최근에 많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가 그냥 딱 꼬집어 봐도 뭐 장윤정 씨 사건도 있었고 장윤정 씨랑 어머니 그다음에 또 최근에 박수홍 씨가 이렇게 사랑의 눈을 뜨면서 그러면서 인제 결혼을 하면서 인제 뭐 부친과 그 부모님과 형을 고소하게 된 게 돈과 관련되다 보면 참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빨리 조만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좀 한번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에 보시면 조성된 관광 레저 용지입니다. 면적이 1.6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160개 규모에 달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A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3천억 원을 투자해 관광 레저 시설을 세운다는 제안과 함께 박세리 희망재단과 골프 아카데미를 세운다며 재난 명의 도장이 찍힌 사업 참여 의향서도 냈습니다. 이 부지에는 국제골프학교나 관광 레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박세리 희망재단의 사업 참여 의향이 허위로 확인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재단 명의의 도장과 서류는 박세리 씨의 부친 박모 씨가 위조한 가짜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재단 회장이라 소개하며 사업 설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설명회 때 박세리 재단 회장이라고 하는 그 씨 직접 오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그 설명도 취업도 했고 직접 자기가 발표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재단에 문의해 서류가 가짜인 걸 파악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후 재단이 박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재단 이사장인 박세리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참,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새만금 관계청도 이렇게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가지고 그 재단 이사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단순한 서류랑 그다음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었겠죠. 그 아버지가 와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그런 걸 보다 보면서 아, 너무 좀 이제 그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사전 조사가 좀 확인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조금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이제 박세리 씨 아버지께서는 그 충분히 큰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릴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가 이제 동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지, 이 모든 게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도박 관련된 영상도 찍었는데 도박 이런 부분에 빠지면 사기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도파민이 계속 나오고 아무튼 참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조만간 그래도 천륜을 저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지금 뭐 박세리 씨는 뭐 지금 뭐 거의 50 다 되셨지만 그래도 뭐 아직 그래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전화위복으로 삼고 아버지도 이참에는 더 이상 이제 트러블 만들지 마시고 이제는 좀 이게 뭐 자중하셔야 된다. 연세 있으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고 어쨌거나 좀 이제는 좀 이렇게 깨달은다고 할까요? 이제 해서 좀 변화된 모습으로서 좀 살아가시면서 아무튼 두 부녀 간에 빨리 다시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박세리 씨 그 집이 또 경매로 넘어갔다는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집도 뭐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박준철 씨가 다 지금 어떤 채무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은 경매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채무를 갚으면 또 경매가 치화가 되기도 하니까 어쨌거나 좀 빨리 이게 좀 좋은 해결이 돼가지고 좋은 소식으로서 박세리 씨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리 씨 화이팅!